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은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는 납치자가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납치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상사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크게 보도해야 될 언론, 특히 방송이 좌파정권 때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그 캠페인에 동조했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다룰 수 없다. 미안해서. MBC, KBS는 좌파정권 이전에는 수시로 김현희 씨를 불러가지고 남북 이창, 통일전망대 이런 데 출연시켜가지고 뉴스 해설을 하도록 했어요. 수십 분 등장했는데 갑자기 2001년부터 김현희가 가짜인 것처럼 하는 프로를 막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이거 아까 나라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언론도 아니죠. 그러면 자기들은 가짜 북한 사람을 내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희 씨가 월간조선이나 제가 쓴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KBS, MBC, SBS는 보도를 안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보도하면 모습을 느끼는지 보도를 안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무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오늘 기자가 한 200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에는 호텔 예약한다고 야단 났어요.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늦게 해야 된다. 왜 일본은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바로 제기해 준 사람이 김현희고 그동안 10년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었고 일본에서 가족들이 계속 만나고 싶다고 경찰에서도 우리 정부가 받아가 전해주지도 않고 전해주지도 않는 게 아니라 전해주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싫어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서 이런 짓을 국가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주 그동안 또 이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북한에서 죽었다고 발표한 8명을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인 납치자 중에서 8명은 사망했다고 발표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이현애 다구치 야이코라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절대 살아있다라고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또 죽었다는 증명을 북한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해서 유골을 보냈는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엉뚱한 사람 유골이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다우지 야이크를 보내주면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김정일이가 진행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이쪽에 이 대남 공작 상황이 알려지니까 못 보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교 내가 못 한다 오히려 경제 제재를 하고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현희에 의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김정일이가 진행했다. 일본인 납치자 사건이 있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납치돼 갔다 하는 것이 동시에 터져 버렸어요. 김현희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김현희는 요새 자신을 괴롭힌 이 좌파 정권을 공격을 하니까 이 김현희는 김정일과 싸우다가 요새는 남한의 친북 좌익들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희를 살려주기로 한 선택이 아주 잘 된 거죠. 만약 김현희를 우리가 사회 집행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치자 문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생기지 않고 지금쯤은 이미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만기부가 저지른 거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김현희가 살아있는데도 저렇게 역사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요 부분만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납치한 사건의 연도별로 쭉 적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요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납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근우 윤정희 씨를 납치를 하려다가 실패한 게 77년이죠. 그 1년 뒤에는 최은희 씨를 홍콩에서 납치하고 그 6개월 뒤에는 신상호 씨를 또 납치를 하고 그 무렵에 이 한국에서 소년 고등학생 딸이던 5명을 납치했습니다. 그 5명 납치한 사람들은 간첩 교관으로
지금도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다우지 야에코라는 여자는 77년, 메구미라는 그 소녀는 77년, 이런 식으로 그 기간에 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김정일이가 지시를 했어요. 간첩 교육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북한 사람이 북한 교육을 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 남한에 보낼 사람은 남한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남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일본에 보낼 사람은 일본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인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바로 김현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또 중국으로 보낼 사람은 중국 사람을 납치해야 된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홍콩에서 또 납치해 갔습니다. 또 타일랜드에서 납치해 갔어요. 이슬람에서도 납치해 갔어요. 이슬람은 왜 필요하느냐? 북한 간첩 중에 이 깐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건 완전히 또 이슬람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으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교수도 하고 있죠. 교수. 그러니까 그 간첩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니, 자기 부인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부인한테 가서 한참 설명을 했답니다. 당신이 같이 살았던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질 않더랍니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북한이 공작, 정치적 목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김정일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신상옥 씨, 그 다음에 황장엽 선생, 그 다음에 김현희, 이 3사람이. 세 사람이 북한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을 또 제일 미워하고 김대중을 제일 미워하고. 이 3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가 이건 완전히 폐부를 아주 찌르는 말이에요. 찌르는 말. 김현희가 한 유명한 말들이 많죠. 이런 정을 했죠. 남한에 와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삽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신상옥 씨는 김정일은 뭐 마적단이죠. 북한 사람들은 남한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 특히 김대중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뭐 등등. 황장엽 선생은 뭐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바로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지옥. 북한이란 지옥을 본 겁니다. 악마를 본 거죠. 악마. 신상옥 씨는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틀어놓아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좌바지 불이 되니까 신상옥 씨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내 나오면 꼭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시고 했는데, 그 김정일에 대한 원한은 아주 김정일한테 그렇게 대우를 많이 좋게 받았어요. 김정일은 또 신상옥을 일종의 사부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자유의 소중함. 이 지옥을 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느냐 하면 바로 지옥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지옥을 봤느냐? 공산주의라는 지옥을 본 것이고, 6.25 때의 지옥을 본 것이고, 우리가 가난할 때 그 희망이 없던 농촌, 이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